자, 2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는 문학을 할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페이지가 여기죠. 1주차 문학입니다. 소설 이론이고요. 서술상의 특징이래. 밑에 봐봐. 소설의 시점이 슬쩍 보이죠? 소설의 시점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사고죠. 저는 이번 과정에서 내신을 학원을 처음 다녀서 학원을 처음 다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거를 중1부터도 배웠고요. 중2 1학기의 메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죠? 보면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설의 시점이란 소설 속의 인물,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를 말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가 중학교 내신처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지고요. 1인칭은 보고 3인칭은 보고 어쩌고 안 할 거예요, 오늘.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건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소설의 시점은 인물의 성격, 주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파악해야 사건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인물, 사건, 배경, 특성 파악할 수 있고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요. 왼쪽은 진짜 30초 컷으로 하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는 거, 내면 상태를 그릴 수 있고 요 옆에 있는 거 봐야 돼. 내면 상태를 그릴 수 있고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일 경우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추측해야 되고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논평을 할 수도 있고 작가의 사상이나 인생관을 직접 드러낼 수도 있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요. 상상력이 제한되고요. 이런 걸 단순히 외워서 객관식에서 찾는 건 중등 내신. 3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말 있었죠. 객관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오른쪽 날개예요. 페이지 24페이지예요. 서술상의 특징에서 자주 쓸때는 유형,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딩 2학년 때부터 이미 수십 번 봐왔던 이 서술자 1인칭, 3인칭을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가. 얘들아, 모의고사, 수능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보자. 수능 문제에서 위 작품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딴 문제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이 작품은 독자와 주인공의 거리가 멀다 이런 말. 독자와 주인공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는 진짜 완전 내신형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거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와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보자고요. 첫 번째는 시점의 특징이에요. 서술상의 특징, 시점의 특징 이런 내용. 일단 시점만 가지고 봅시다. 작품의 시점을 파악하고요. 그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이 작품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1인칭 무슨 시점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찾을 수 있죠. 지 얘기인지 남의 얘기 하는지 보면. 나 나오는지 아닌지 보면. 그거 가지고 1인칭, 3인칭과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찾았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 걔네들의 특징들. 그래서 그걸 선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생각해봐. 만약에 너네 선지에서 답이 이거야. 위 작품은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서술한다.
뭐일 확률이 높아? 중에서도 관찰자일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3인칭 뭐 전지적 작가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개입이나 인생관이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시점과 특징을 둘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온다고. 그죠? 자신의 일을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얘들아,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의 시선,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뭐 비꼬거나 반어적으로 서술하거나 벌써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작품들 떠오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평가. 그걸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이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단순히 인물에 대한 이해가 얘가 어떤 캐릭터성이고 얘가 뭐 어떤 애랑 어떤 뭐 관계가 있고 이거를 파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정확히는 그 캐릭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자가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자,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봐. 왜? 걔는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부정적 인물상이겠죠. 그죠? 아니에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패턴을 너는 3년째 얘들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잘 생각해봐. 내가 작가야. 어떤 인물을 만들었어. 얘를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부정적 인물일 것 같잖아. 근데 한 번 꼴 수도 있죠. 서술자가 모질한 애야. 서술자가 나쁜 애야. 서술자가 친일파야. 친일파가 얘를 엄청 나쁘게 묘사하고 있어. 얘는 나쁜 놈이야? 너네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서술자가 어떤 태도인지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오케이? 서술자가 단순히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제. 세 번째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시점도 알아야 되고요. 거리 같은 경우도 가끔 물어보면 돼. 그냥 가깝다 멀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내신스러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보다는 뭐 구성, 묘사 이런 나머지 선지들이랑 같이 나올 거고요. 얘가 되게 대표 유형이죠. 자, 운문 문제가 나왔어. 운문 문제의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의 확률이 매우 높죠. 산문 문제가 나와서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의 확률이 매우 높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산문의 대표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성이나 묘사처럼 서술자가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생각보다 많은 걸 차지하죠. 서술자 빠지면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서술상 특징 문제고요. 편집자적 논평이 뭐야? 이거잖아. 야, 하나만 얹어주자.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 들어봤죠?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가 달라? 논평이 무슨 뜻이야? 논평이 무슨 뜻이야? 그치?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지 생각을 드러내. 거기까지는 서술자의 개입이죠. 근데 쟤 잘했다 못했다 좋다 싫다 딱하다 어떠다 이런 의견이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요. 요런 디테일이거든. 근데 문제에서도 그걸 알아야 고를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는 돌아. 물론 이딴 문제는 안 나와요. 3번 선지에 편집자적 논평 써있고 4번 선지에 서술자의 개입 써있고 요딴 문제는 안 나와요.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개념은 정확할수록 좋으니까. 거기에 요약적 제시 뭐야? 내가 나왔죠. 한 문단 두 문단 내에 1년 넘게 지나면 웬만하면 요약적 제시다. 몇 달 지나도 요약적 제시다. 이런 얘기 최근에도 한번 해준 적 있죠. 그 해설하면서. 그 다음에 시점의 변화. 시점의 변화가 되게 특이한 건데 너네가 아직 본 작품 중에는 많지 않고요. 신목중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한번 봤을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어쩌면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데 같은 작품인데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자가 아예 2명인 경우도 있고요. 너네는 2학년 1학기 때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너네가 아는 것 중에서는 뭐 액자식 구성 이럴 때 외부의 서술자랑 내부의 서술자랑 아예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 외부에서 1인칭인데 안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점 달라지는 문제. 여러 시점의 혼재.
우리가 읽으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소설의 문체입니다. 문체는 중등 내신에선 되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갔죠. 글투, 말투 이런 느낌, 독특한 방식, 개성적인 문장 등의 특징. 물론 나랑 중등 내신했으면 그거 했던 것도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막 내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해주면서 그냥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단편집 같은 거 집어서 한 몇 문단 읽었는데 이거 누구 소설 되게 비슷한데? 라고 느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소설이었다, 혹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인터뷰 찾았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문체의 글투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 그 문제에서 나오는 건 결국은 서술 묘사 대화예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고개 들어봐. 너네 너무 많이 쓰는 말이거든. 서술이 뭐야? 우리가 서술이란 말을 한 3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웠어. 일단 문학에서는 서술을 잘 아는 말로 배웠고요. 그죠? 문법에서는 서술어라는 말로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서술이 뭐야? 그냥 설명, 자세히 설명. 이렇게 다 이어지죠. 그죠? 주어의 상태, 성질을 설명하는 거, 동작을 설명하는 거. 문제에서 서술형 나오면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서술자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애고요. 근데 서술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자체가 서술이죠. 근데 이야기해 주는 방식의 하위 항목으로 서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서술과 좁은 의미의 서술이 있는 거죠. 그 좁은 의미의 서술입니다, 이건.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줄줄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경우 있죠. 쭉 풀어주는 거. 대상에 대해 설명, 관점을 드러내 요약하는 방식. 서술자가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 게 서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그죠? 요약적 제시가 여기에 포함되죠. 왜냐면 서술자가 이야기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 어떻게? 짧게 요약적으로. 그죠? 압축적으로 제시. 고요. 근데 요거는 서술자라는 말을 빼고도 성립합니다. 서술 방식이잖아. 물론 그것도 돼요. 서술자가 서술을 통해서 요약적 제시할 수 있죠. 그는 지난 2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고생을 했다. 서술자가 서술을 통해 요약적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건 뭐야? 인물의 대화를 통한 요약적 제시. 기억나? 형이랑 헤어지고 2년 동안 나는 어디서 어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거죠? 이해돼? 대화를 통한 요약적 제시.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을 수도 있어. 그죠? 현실 세계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인터넷 세상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의식의 흐름이 정확히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너네? 너네가 알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 뭐야? 보통 다 저렇게 대답한다? 생각나는 대로? 그걸 어렵게 말하면 논리적 인과 없이 자유현상하여 떠오르는 대로 서술이야. 뭐가 있을까? 잘 봐봐. 너네야. 지금 얘가 지금 졸려서 간당 하니까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듣고 있잖아. 듣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너네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생각해봐.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왜? 보통 우리가 이야기 글에는 인과라는 게 존재하죠. 이거 해서 이거 하고 그 마땅한 이유가 있고 이어지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 머릿속에 수업 듣는데 생각하면 서술 나왔다가 갑자기 내 손가락을 봅니다. 반지가 오늘도 있네. 그러다가 저 사람 갑자기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 라고 갔다가
그러고 보니까 나 지난주에 배 나온 우리 수학 선생님 얘기가 나왔다가 수학 선생님이 신었던 신발이 생각이 났다가 그러다가 지난주에 내가 성수 갔는데 이쁜 신발 봤는데 보통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죠? 근데 성수 가서 이쁜 신발 봤는데 갔다가 다음에 어디로 가? 갑자기 내 최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요. 거기서 이제 그럼 뭐 한번 1분 정도 재생이 되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물론 소설을 그따위로 쓰면 안 되겠. 그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서술을 이런 인과 없이 논리적인 뭐 인과관계 같은 게 없이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혹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따라가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될 거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도 1인칭 시점이어도 보통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제일 편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한 명 거에 집중해서 가는 게 편하겠죠. 보통 한 인물을 특정해서 서술을 하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 막 메인이 되지 않고 이런 느낌 알아만 두세요. 아직 메인으로 할 거 아니고 너네가 어차피 메인으로 볼 만한 작품이 몇 개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번째 묘사는 너무 많이 했죠? 뭐 그림 그리듯이 딱 이 단어로 어느 개념서를 사도 저렇게 써 있어요. 그림 그리는 듯이 자세하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물 사건 배경을 전달한다. 배경묘사, 외양묘사 1000번 정도 봤죠? 배경묘사는 그 말 그대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자세히 보여주는 거고요. 외양묘사는 인물에 대한 캐릭터성. 외양묘사가 조금 더 문제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외양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상황, 갈등, 관계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화 뭔지 알죠? 애들 떠드는 거, 인물 간에 주고받는 말. 그냥 떠드는 거 아니죠. 그 대화 안에서 메인은 사건 진행이고요. 성격 암시, 심리, 사건 전개, 그리고 뭐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요약적 제시 등의 서술도 있을 수 있고요.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 잘 따라가야 된다까지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였어. 너네가 여기서 이제 와서 개념으로서 새로 배울 게 많아 적어? 별로 없죠? 그게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 내가 방금 잡아준 것들을 내가 너네한테 너네 이 정도 이제 알지? 라고 했던 건 모르면 정말 안 돼서 그런 거야. 물론 우리 예비고일 과정에서 한 번 더 차분하게 그리고 더 깊게 조금 더 실제적인 고등의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할 거긴 한데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본인이 좀 비어있는 게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란 뜻이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한 문제짜리 세트가 나와요. 넘어갈게요. 이건 숙제를 해올 거고요. 오늘 어차피 그 작품을 메인으로 할 거니까 그 뒤로 넘어가서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가 실제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 실제 문제 푼다고 생각해볼 때 뭐 찾아야 돼? 뭐 찾아야 돼? 일단 우리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 너네 이거는 너무 안 익숙해 하던데 소설, 읽기, 매뉴얼 머릿속에 뭐 먼저 찾을 생각 뭐는 필수적으로 찾을 생각해라? 인물, 사건, 배경 요거 찾으면 다 찾는 거다 진짜로. 거기에 이제 이거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쌤이 몇 개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져가라 싶어 하는 것들 몇 개 있었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게 고전에서 설이 나오면 그냥 체크해라 했던 것처럼 인사배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상의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잡힐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 표현상의 특징들 중에서 중요한 건 오늘 했던 이런 서술자와 관련된 서술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거를 좀 집중해서 이거를 읽어서 풀어 나갈 건데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저 인사배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단계로 해야 되는 건 제목이랑 작가 얘기도 했지만 참 너네 염상섭 씨 모르죠? 좀 알면 좋겠는데 모른다고.
들어봤어? 절대 모를걸. 실험실에 청개구리 이런 거 알아? 모르죠. 알아야 되는. 그 진짜로 이럴 때마다 나는 너네들이랑 이런 말 하면 진짜 별로다. 너네들이랑 세대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긴 나지. 물론 안 날 수가 없지. 콧구멍 닫아라 진짜. 그렇게까지 세대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나 알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교육 과정이나 그 흔히 말하는 필독서라는 거 있지. 그게 너무 결이 다를 때가 있어. 너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읽어본 사람. 여긴 읽어본 사람이 더 적잖아. 난 초등학교 때 웬만하면 다 읽었어. 우리 때는 그랬다. 나 때는 그랬다. 국민학교 아니다. 뭘 아야 아는. 야, 국민학교면 너네 부모님까지 가야 될걸? 소학교는 임마. 야, 너네 부모님이 소학교면은 뭐가 잘못된 거냐? 이래저래 잘못된 거예요. 이래저래. 시공간적으로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인물 소학교 이러네. 그래요. 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3대. 3대가 뭐야? 원투 후? 3대? 우리 3대 그 혹시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배워보는 작품 중에 순환 2대라는 작품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화 여대의 순환이야? 너무 재밌다. 그지? 아닐 거 아니야. 뭐 표정 씨 2대 뭐야? 2대가 뭐야? 뭐? 아빠랑 아들이잖아. 그럼 3대는 뭐겠어?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런 편협한 사고를 버리라고. 왜 아빠만 있어? 이 북의 사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대를 거쳐서 가는 게 3대죠. 그죠? 재밌다. 길죠? 그래서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푸는 그런 글 순서를 따라가 봅시다. 왜? 자, 보기를 참고해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죠. 5번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니까 보기에서 특히 이런 길고 낯선 작품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최대한 포인트만 잡아가야 되잖아. 왜냐면 짧은 거 같은 경우엔 그냥 진짜 정 안 되겠으면 다시 빠르게 읽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한 번 읽을 때 포인트 못 잡으면 시간 손해가 너무 크잖아. 3대는 가족사 소설이래. 제목에서 우리가 추측한 게 맞나 봐. 세대 간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의 차이. 너네랑 나랑만 해도 세대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의 차이도 안 나거든 사실.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한 반 세대 정도 차이 나. 그렇잖아. 너넨 젠 G냐? 뭐지? 무슨 세대지? 뭐지? 얘 G랑 알파랑 합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냐? 잘파라고 하기에는 잘파가 맞는 사회적 용어거든? 맞아. 내가? 야, 그러면은 너네 중에 약간 그 작은 이모 정도랑 나이가 비슷한 거야. 그 정도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세대가 나는데, 세대 간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제목 안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드러나는 거였다고. 나를 그렇게 때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유교적이고 밑줄이 물결이 아닌데.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대. 이런 말 해도 되나? 한 글자로?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조의관과 개화의식을 가졌지만 위선적인 조상훈. 어쨌든 세대는 더 밑에겠죠, 얘네가. 근데 위선적이다라는 특징. 그리고 중도적 입장 조덕기. 근데 너네한테
이제 너네가 아까 뭐 예비고일이 뭐 되게 먼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말 하나 얹어주자면 개화의식이 뭐야? 개화가 뭔데? 꼽히는 거 하지 마라. 진짜 죽는다. 개화. 너네가 이 단어를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말. 근대성의 추구. 우리가 유교적이거나 혹은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옛날 것들을 전근대적이라는 말 쓰는 거 들은 적 있어? 그럼 전근대적의 반대가 근대적이잖아. 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너네가 앞으로 차차 이해해 나갈 거다. 그게 이제 개화의식이라는 단어에서 알았으면 좋겠는 말 추가적으로 얹어준 거고요. 중도적 입장을 보인 손자 조덕기를 통해 시대도 알려준다. 야.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 혼란한 민족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문제, 내용적인 측면이네요. 이 소설이 보여주는 문제의식의 백미이다. 이때 자본은 돈으로 상징되는 경제자본과 지위, 힘, 인맥으로 상징되는 사회자본으로 나뉘어지는데 서로 다른 태도로 사건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 것만 봤을 때 누구랑 누구랑 갈등일 확률이 높아? 위에 부분 누구랑 누구? 조의관이랑 조상훈이 갈등을 할 확률이 높죠? 그죠? 애초에 그 세대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앞에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얘가 중도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싸우겠죠. 그러면서 그 둘은 이거에서도 차이를 보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요. 됐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에 더불어서 내용은 이걸 바탕으로 아까 읽었던 이런 이론들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작품 같이 들어갈게요.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네.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어. 한 번만 더 쓰자. 앞부분 줄거리의 역할. 앞부분 줄거리의 역할 뭐? 앞부분 줄거리 나오면 읽어야 돼. 그죠? 왜?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의 가장 큰 역할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이거 찾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봤듯이 앞부분 줄거리가 없는 글의 경우에 초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저거 찾는 거잖아. 있으면 땡큐 저거 찾으면 돼. 두 번째는 앞부분 줄거리의 가장 큰 앞부분 줄거리 누가 쓴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방향들은 최소한 알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산 조의관은 야 너무 많은 정보를 첫 번째 몇 개 단어에서 주지 않냐? 얘들아 아까 보기에서 봤었어. 조의관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내가 지금 우리가 녹음 중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그 단어를 발화할 수가 없잖아. 이런 조의관은 어떤 사람이야? 보기에 나온 말로 해보려니까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 그죠? 요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그걸 바탕으로 얘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샀대. 그죠? 그리고 족보인 대동보소를 엮는데 돈을 써. 할아버지의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받았어. 일단 벼슬을 샀죠. 돈 주고. 그리고 족보를 엮는데 돈을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문 세탁하는 그런 느낌? 이런 거죠. 뻥튀기 하는 거죠. 스펙 뻥튀기. 우리 집안 스펙 뻥튀기.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 문중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 것 같아? 맥락상.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문중의 요구를 받았대. 얘들아, 누가 우리 할아버지의 산소를 꾸미자는 이야기를 할까? 집안 사람이겠죠. 어느 집안 사람? 요 관련된 그런 집안 사람이겠죠. 그쪽 족보로 내가 편입된 거니까. 표정이 왜 이래? 얘들아, 족보가 뭔지 알지? 족보가 뭐야? 족보가 뭐야? 뭐 시험지 다운받는데? 족보가 뭐야? 가족, 집안의 그 사람들 순서대로 쫙 정리해 리스트업 해놓은 거. 그죠? 그 족보가 중요한 점이 뭐야? 족보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어? 끝까지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 큰일 날 소리 하네요.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원. 그러니까 그 집안의 시조가 나올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 사람이 어떤 사람,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 우리 집안에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근데 돈 주고 그 집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는 거야. 그럼 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요 상황이.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얹어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있었어요, 얘들아. 보기에서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를 줬거든. 인물들의 캐릭터성, 둘이 어떤 점 때문에 갈등한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어떤 지위를 중시한다를, 아니 어떤 뭐였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떤 자본을 중시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 자, 조이가는 뭘 중시하는 것 같아?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죠. 조상훈은 이 문제로 육촌인 조창훈과 다툽니다. 조창훈은 또 누구야? 조창훈은 저 아까 보기에서 안 나왔던 인물이죠. 그죠? 일단 보이는 건 조상훈과 조창훈은 싸워요. 그리고 앞에서 보기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조상훈이랑 조의관이랑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야? 다른 편이할 확률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요 구도를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잘 봐. 밑에 내용 볼게요.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조가가 무슨 뜻이야? 김가처럼. 김밥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 하면 이씨네 집안이죠. 유가 하면 또 닭갈비. 망했어요. 조가면 뭐겠어? 조씨 집안이잖아 지금 얘네. 그러니까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조상의 음덕을 입으려고 하지만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 남의 조상을 우리 집에서 꾸어왔다는 거잖아. 무슨 뜻이야? 돈 주고 사온 족보의 조상이죠. 그죠? 그거 거짓말이지 않냐.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누가 말한 거게? 상훈이는 불끈하여 소리를 높이며 더 말을 이으려다가, 이거 상훈이가 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추측으로만 했던 상훈이는 이거에 반대하고 근대적인 인물이고 이게 다 맞는 거겠죠. 사실 이 꾸어온 조상이란 단어 자체에서 조이관과 거의 정면으로 대립하는 거잖아. 그죠? 또 무슨 말을 이러다가 마을 끝에서 영감님의 기침 소리가 났대. 어떤 영감님인지. 방안은 괴괴해졌다 조용했다. 왜들 떠드니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경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이거 누구의 목소리게? 아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감님 목소리죠. 그죠? 건너방 문이 확 열린다. 방 안에 젊은 애들이 우중우중 일어서며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개인적으로 이 글 읽을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야. 윗목으로 내려섰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슨. 방 안에서는 더운 김이 서린 담배 연기가 뭉긋뭉긋 흘러나온다. 이게 굴뚝 속이 젊은 것들이 담배 이렇게 피며 주책 없는 소리들만 시부렁 대는 거냐.
얘들아, 주책 없는 소리들만 씨부렁 대는 거냐가 기본적으로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죠? 영감 들어서면 나무라 놓고 마렘목으로 가서 앉으면서 자기의 발끈한 성미를 속으로 간정하라는 듯이 대놓고 화났다는 거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죠? 어서들 앉아라 하고 무슨 잔소리를 꺼내려는지 판을 차린다. 야, 자 앉아. 들어봐. 라고 하면 이제부터 잔소리 시작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영감은 재청을 다 배설해 놓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사랑으로 나오다가 종형제 간의 말다툼을 가만히 듣고 섰다가 참을 수 없어서 뛰어든 것이다. 참지 못하고 내가 끼어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잘 봐봐. 종형제 간의 말다툼이래. 여기서 말다툼 어디 나와? 말다툼 어디 나와? 여기 나왔다며.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가족, 그 큰 의미의 가족인 거 알아? 종친회라는 거 알아, 너네? 종친회 몰라?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종파. 너네가 아는 말 중에는 뭐 강아지 종밖에 없냐? 그 강아지 종도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종이잖아. 그 한자긴 한데. 그 종형제잖아. 그죠? 종형제 간의 말다툼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뛰어든 거겠죠. 사실 여기서도 이런 게 있어요. 잘 봐봐.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경한 소리. 발끈한 성미를 간청하려는 듯 참을 수 없어 뛰어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내면 심리죠. 얘들아, 내면 제시할 수 있는 건 몇 인칭이야? 사실 웬만하면 다 되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 몇 인칭인 것 같아? 나는 확실히 안 나오죠. 그럼 3인칭인 것 같죠. 그럼 모일 확률이 많이 높아져. 특히 마지막 부분 3번 같은 거, 참을 수 없어 뛰어든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런 것들도 가져가면 좋겠죠. 어째 왔니?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가는 날이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지? 얘들아, 예배당 하면 종교가 어느 쪽이야? 그 아멘 쪽이잖아. 아멘이, 얘들아, 내가 놀리는 게 아니라 비꼬는 게 아니라 아멘 어디서 써? 기독교만 써? 천주교도 쓰지 않냐? 뭐야? 천주교는 아멘 안 하냐? 성당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요. 그 뒤에 마지막에 아멘 나오잖아. 그 앞에 뭐가 더 이제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시대적 배경 언제? 일제강점기. 몰라? 몰라?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천주교가 메인이 된 게 언제부터야? 일제강점기는 아니죠. 일제강점기는 확실히 아니죠. 그땐 메인이 아니었죠. 들어오는 중이었죠, 사실은. 그쪽에 가까워 점점 더 커지는 이거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아?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조선 아직 목 이제 막 잘리고 막 그렇게 하고 목도 아직 안 잘렸어? 아, 이제 건국했어? 너네는? 그리스? 아니, 한국 얘기하잖아. 한국 다 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고? 아, 그러니까 문제야. 쟤 잔다. 깨워라. 잔다. 일어나. 일어나. 자. 그러니까 이런 장난치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로 교육,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게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너네가 이걸 아는 걸 전제로 하고 내는 거라고. 교육 과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가는 날이냐? 얼굴이 발끈 취해 올라오고 윗목에 숙이고 섰는 아들을 쏘아본다 대놓고 나오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그 말하면서 예배당 안 가니 였어. 예배당 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왜? 지금 저기는 전통적인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교회 가면은 저 하지 말라 그러잖아. 제사도 지내지 말고 뭐 물론 그 좀 여기서 조금 더 말하면 진짜로 위험해질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잖아. 성향, 종교적 성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 사실 이미 드러난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쟤 깨우니까 바로 자네. 요 아들이 누구게? 조상훈이거든. 왜냐면 요 대화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 저 말을 했던 게 저 위에서 조상훈이었잖아. 기억나?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말, 조상 비꼬는 말 했잖아. 그죠? 어서 가거라. 여기는 너 올 때가 아니라 이 자식아. 나이 50줄에 든 놈이 철딱서니 없이 뭐가 어째고 어째? 조상을 꾸어왔어. 꾸어온 조상은 자식인의 자손만 도와 배우지 못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고요. 영감은 금세로 숨이 넘어가는 사람 헐떡거리며 벌건 목에 푸른 힘줄이 벌렁거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얘들아, 사람처럼 헐떡거리고 벌건 목에 푸른 힘줄이 벌렁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학적 진단 내리지 말고요. 빡친 거죠. 그죠? 방금은 좀 웃겼다. 혈압 이슈가 나올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얘들아, 외양묘사라는 게 있어. 혹시 오늘 배웠던 거 기억나니? 외양묘사? 인물의 겉모습을 묘사한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생겼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면 당황스러워서 글씨도 내면 심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내면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화난 거.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거랑 또 이어지는 거라고. 간접 제시. 상훈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한 구석에 섰다. 너도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라으면 사람이겠구나. 부모의 혈육을 타고났으면 조상은 알겠구나. 요 말 자체가 뭐를 중시하는 거? 조상을 중시하는 거. 가사 젊은 애들이 주책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자, 일단 여기까지. 요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요 말에서 사실 굉장히 잘 드러나죠. 조상을 중시 여기고, 그죠? 봉건적 유교적인 가치관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런 말하는 거 못마땅해 하고 이런 거 드러나는 부분. 너가 꾸짖고 가르쳐야 할 게 돼. 철부지만도 못한 소리를 통통하니 이게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말인가? 안 되려고 이런 말이냐? 여기서 영감은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목적을 돋는다. 이 집안에서 나만 눈 감아봐라. 집안 꼴이 뭐가 되냐? 가거라, 썩썩 나가라. 조상을 꾸었다니 너는 아비도 꾸어왔겠구나. 아비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꾸어온 아비면야 조금도 내게는 도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내 눈을 뱉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른쪽에 든 장죽을 격검대 모양으로 들었다 놓았다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며 펄펄 뛴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행동묘사. 사람을, 또 어른인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노력하잖아? 자, 나가버렸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격검대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이 글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그러니까 그냥 맥락상 저거를 그 장죽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너네가 뭐 추측해봤자 대나무거든. 손에 그럼 대나무를 왜 들고 다녀? 뭐 무림 고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맥락상 다 추측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뭐 막대기 같은 걸 어떻게 흔들었나 봐. 근데 그게 보면 펄펄 뛴다 해서 확실히 알 수 있죠. 화났구나.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죠?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4,000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드리는 것으로 속구를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속으로 알았고요. 돈 쓸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심리, 내면 심리 드러내주는 거죠.
4천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 당시에. 얘들아, 돈을 안 아낀다 맞아 틀려? 돈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자, 아까워해 안 아까워해? 속으로 앓는 데잖아. 아까워하죠.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애를 써놓은 일에 대해서도, 그럼 요 애를 써놓은 일은 뭐야? 뭐 한 일? 족보? 산 일이죠. 자식부터라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귀에 들어오니까 화는 더 나는 것이었다. 심리가 계속 드러납니다. 게다가 원래 못마땅한 자식이고요. 오늘은 친기라 부모의 제사라 써있죠. 제사 반대꾼. 제사 반대꾼 누구야? 조상훈. 왜? 교회 다니잖아. 무슨 야단이든지 날 줄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좋아서 야단이 호되게 난 것이다. 자, 두 가지 잡아줄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점은 요 문단 통으로 따졌을 때 몇 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누구 관점에서야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순간 누구 속마음만 보여줘? 조의관, 영감의 속마음만 보여주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방금 얘기한 건 뭐 안 써도 되는데, 이 방금 얘기한 그럼 그 영감은 뭐라고 불러? 초점화자라고 불러요. 초점화자.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매우 좋겠고요. 요거는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좋아서 야단이 호되게 났다. 마침 거리가 좋았다. 누구나 짐작했겠다. 이거 서술자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아버지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럼 아버지는 누구겠어? 그럼 얘는 누구? 얘 말하는 거 누구? 조상훈이겠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다.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조선어 자전 편찬.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나 도서관이나 조선어 자전 편찬, 자전 사전이에요. 이게 뭐야? 조상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대적. 보라색으로 써야 되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근대적 가치관이죠. 이런 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누구와? 조의관과 조상훈이. 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 얘는 밑에는 근대적. 이런 가치관 차이가 있다. 아까 보기 첫 번째 문단에서 전혀 첫 번째 문장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죠?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녹여서 천천히 차근차근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을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가려니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너에게 설교를 가라. 하여간 말씀이십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벼란간 치산이란 당한 일이냐. 치산만 한데도 몰라. 서원 짓고 유생 몰아다 놓으시겠냐.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치산, 서원, 유생은 누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이야? 누가 하겠다는 일이야? 그러니까 조의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요거는 조상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얘는 조의관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죠. 봉건적, 전통적 가치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돈도 돈이려니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이게 아까 보여준 보기에서의 정말 대놓고 나오는 말이죠. 지금 시대. 근대화가 되고 있는 시대.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전통에서, 보라색으로 써야지. 전통적인 내용에서 근대화되고 있는 시대. 상원이 아까보다 더 높여서 반대했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 해내. 내가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잎이라도 너를 남겨줄 줄 아냐.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해도 한 푼 없다. 유산 상속 안 한다. 돈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넌 없는 셈 칠 거다. 이제라도 다 들어두어라. 하고 돌려다보고 말입니다. 내 재산 있는 게 얼마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거야. 덕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덕기 좋아하나 봐. 누군지 몰라. 좋아하나 봐. 조덕기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그죠? 그 나머지로 내가 쓰고 싶은데 남으면 줄 거다. 공증인을 세우던 변호사를 불러서 뭐 대동을 하든 깡그려뜨려 놓을 테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상훈이는 남 된 셈만 쳐라. 너 이제 끝났어.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그렇지 않겠지라고 행동을 가정하면서 장례나 제사를 지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않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진짜로 막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걸로 계속 건드리는 거죠. 결국 그게 근대화와 봉건의 차이니까. 영감은 땅 문서도 사실 덕기의 명의로 바꿔놓은 판이고요. 반은 쓰다 남겨서 수원집과 막내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누구? 영감의 생각. 15년 더 사는 동안 아들 보면은 반은 물려줄 요량도 하고 있었다. 이거 다 조의관을 초점화해서 초점화자로 삼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밑에는 상훈이는 새삼스리 고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야속했다. 이거는 누구? 조상훈을 초점화하고 있는 각각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됐어? 이거 바탕으로 문제 하나씩 보고 넘어갑시다. 5번 먼저 볼까? 아까 풀던 거. 족보를 중시하는 거 보아 조의관은 봉건적 의식 맞죠? 돈을 써서 사는 모습, 경제자본을 활용해 사회자본을 늘리는 모습 맞죠? 상훈의 말에서 경제자본보다 사회자본을 중요시해? 맞아? 반대 아니야? 그죠?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강조하는 거, 개화의식, 지향, 나머지 이 경제자본 중심 상속도 맞는 말이죠. 얘들아 그리고 사실은 요 몇 개 디테일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라는 말은 여기서 뭐랑 엮여져 있는 거야? 위선적이라는 단어랑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조의관은 경제자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중요시 여긴다고 이걸 안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낚시손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작품 인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객관적이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뭐면 안 돼? 내면 심리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작품은 내면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 맞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몇 명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전지적인 위치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죠?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나오지 않지. 뭐 어린아이 아니면 뭐 친일파 왜곡된 가치관과 진사 이런 애들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잖아.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 나오는 거 아니고요. 복수의 서술자 여러 명 아니죠? 이렇게 A 부분에서 얘들아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책 넘겨서 봐봐. A 부분에 무슨 내용 나왔어? 내가 죽으면 너가 머리를 풀 테냐 행동을 가정하며 말하고 있었고요.
A에서 조이관이 말한 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 구체적으로 넌 안 줄 거야, 누구 줄 거야, 나머지 어떻게 쓸 거야. 둘 다 상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외롭다, 고독하다, 너 따돌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같은 말이죠. 유사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제시했어?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이랑 뭔가 딱 붙지 않죠. 유사한 상황이랑 하나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A.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돈을 주고 남의 족보에 이름 올려서 사는 거 꾸어온 조상 맞죠? 니은 조이관이 말을 듣고 화가 났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니은 뭐였어? 문이 확 열리는 부분이었죠. 제사 반대꾼과 연결돼요. 디귿은 뭐야? 그죠? 예배당. 조이관이 못마땅한 가치관 차이, 예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 그 다음에 리을, 족보를 만드는 일을 비난한다. 의미하는 것, 가족이 모두 비난하는 거에 대한 역정이야? 그쵸? 모두가 아니었어요. 일단 앞에서 확실히 예편인 사람 한 명 찾을 수 있어. 누구? 그렇지. 앞부분 줄글에서 나오잖아. 조창우는 쟤랑 싸웠는데 그럼 반대편이니까 이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초점하자. 아까 2번 문제가 오늘 조금 메인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초점하자 잡을 수 있고 제한적, 전제적, 작가 시점, 인물의 심리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